안녕하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자녀를 위한 행복나무 연구소 임혜수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책임감에 관련된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책임감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자신의 몫을 스스로 하는 것들이 어쩌면 책임감인데요. 책임감 있는 사람 굉장히 우리가 원하는 리더이기도 하고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기도 하죠. 하지만 책임감은 어디서부터 형성이 되냐면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엄마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죠. 아이가 어떤 일들을 가정에 있는 어떤 일들을 막 도와주려고 하면요. 야, 너 쓸데없는 거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말고 공부나 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서부터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쓸데없는 일을 하나? 이런 생각들을 아이들이 하고요. 책임감 있게 작은 일부터 해나가는 법을 배우지 못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엄마가 집에서 아이가 하는 일들을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준다면요. 아이는 그걸 통해서 두 가지를 얻게 됩니다. 하나는요. 자존감이 형성이 됩니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어떤 자긍심도 생기게 되겠죠.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이런 도움이 되는 일도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어떤 일들이 우리가 아이들에게 책임감을 주는 일이 될까요? 네, 신발 정리도 있을 수 있고요. 아이들이 조금 어리다면 수건 널기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신발 정리 같은 것들도 있고요. 아이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인이가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일 하나를 정해서 엄마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아이는 우리 집안일 여러 가지 중에서요. 하나를 아마 고를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고르겠죠. 어떤 아이는 엄마 나는 우리 식구들 신발 정리 내가 할 거야. 아니면 우리 밥 먹을 때 내가 수저 넣는 거 내가 할 거야. 이렇게 작은 일을 통해서 아이가 어떤 책임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데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도와주다 보면은요, 아이들은 엄마가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고 힘들다는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돕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엄마의 일을 많이 만들지는 않습니다. 집안 정리정돈이라든지 아주 간단한 일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자기 거 정도는 스스로 할 수 있게 되는 부분들이 있죠. 엄마가 도움을 요청하거나 집안일을 참여하게 하면은요, 네, 아이는 이런 엄마의 수고로움을 이해하기 때문에 엄마의 마음을 좀 더 잘 이해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일 아이가 집에서 강아지 키우기 산책하는 거를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물고기에 밥을 주는 거를 자기가 도와준다든지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는요. 엄마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가 그 일을 굉장히 처음부터 잘할 거라고 기대를 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잘합니다. 잘하다가요. 실증이 날 때쯤 되면 또 아이들은 안 해요. 그럼 엄마들은 정말 화를 많이 내거든요. 너 아예 처음부터 안 한다고 하지. 이렇게 했다 안 했다 하면 도대체 이거 누가 해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처음부터 안 한다고 하지. 대부분의 물고기를 산다든지 엄마 우리 강아지 키워 그럼 내가 정말 산책 많이 데려갈 거예요. 아니면 강아지랑 나 정말 잘 놀아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그 일이 온전히 엄마의 일로 떠넘겨지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아이들 특성상은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일을요 하다가 정말 깜빡해서 이 일을 못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아니면 두 번째는요, 이 일이 정말 조금 실증이 나서 안 하는 경우의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엄마가 도와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깜빡한 경우에는 엄마가 이야기를 해주면 됩니다. 승현아 물고기 밥 줘야 될 것 같던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아이가 아차 했네 하고 물고기 밥을 준다든지 강아지랑 놀아준다든지 그 일을 하게 되겠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책임감이 형성이 되는 거지 처음부터 내가 물고기 밥 줄 거예요. 강아지랑 놀아줄 거예요.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이 일을 끝까지 다 이렇게 완수하는 애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항상 내가 이런 부분에 아이가 실증이 나거나 조금 하기 싫어할 때는 내가 조금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바로 아이를 어떤 지지해주는 엄마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한다고 약속을 한 거를 잘 수행을 하지 못할 때는요, 무슨 큰 죄라도 진 것처럼 아이를 정말 많이 혼내는 어머니도 계시거든요. 너 다음부터는 약속하지 마. 너 약속해놓고 지키지도 않을 거면서 왜 약속을 해? 너가 강아지랑 놀아준다고 했기 때문에 엄마가 강아지 산 거 아니야. 그럼 너 안 놀아주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아이에게 이 모든 부분에 이 책임감을 전부 다 아이를 평가하는 부모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아이하고 잘 의논하는 것들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가 이제 강아지랑 같이 놀아주기로 했는데 매일매일 놀아주기로 해서 엄마는 사실은 조금 기대를 했어. 그리고는 강아지도 너가 올 때 무척 기다렸어. 근데 지금은 일주일에 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밖에 너가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아이하고 얘기를 하면 아이가 엄마 나는 일주일에 7번을 다 강아지랑 놀아주는 건 조금 힘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일주일에 4번은 내가 강아지랑 놀아줄 수 있어. 이렇게 어떤 자기가 말한 부분을 조금 조정도 가능하거든요. 맨 처음에 말했다고 해서 그걸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는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조금 더 융통성을 가지고 저는 아이를 좀 대하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뭐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가 뭐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엄마는 나한테 맨날 화내고 야단치고 내가 뭘 해도 엄마는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이렇게 아이가 엄마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은요,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엄마와 같이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뭐 빨래 같은 걸 넣을 때도 아이한테 같이 엄마랑 도와줄 수 있겠니?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같이 참여하게 해서 나중에는 어떤 하나의 일을 아이가 책임감을 가지고 스스로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좋아하는 사람과 뭔가를 할 때는 그 일을 굉장히 재미있게 수행할 수 있잖아요. 놀이처럼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아이가 엄마와의 시간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아이와 함께 엄마와 하는 일들을 통해서 나중에는 점차 아이가 성장하게 되면 스스로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전문가들은요, 보통 이제 그런 책임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마가 원하는 책임감과 아이가 원하는 책임감이 좀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 역시도 보면 엄마들한테 제가 많이 물어봤을 때는 책임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면 엄마들은 리더가 갖춰야 될 부분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책임감은요, 뭐 꼭 지켜야지만 형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요, 아이들은요, 한 번에 그렇게 모든 걸 완벽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마가 같이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깜빡했던 부분이 있으면 엄마가 이야기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엄마와 함께 아이가 수행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책임감을 가지게 꾸준히 습관이 되게 해준다든지 이런 방법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책임감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엄마가 얘가 이거 했으면 좋겠어 하는 것보다는요, 아이가 선택한 거를 아이들이 정말 끝까지 책임감 지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가 우리가 숙제로 낸 거에서 메모하기 이런 거 한다면 그게 정말 숙제처럼 부담으로 느끼잖아요. 학교 다닐 때 일기 쓰기 매일매일 하라 그러면 그건 숙제처럼 느껴지지만 내가 원해서 하는 경우에는 좋아서 하게 되고 잘하게 되잖아요. 성인이 됐을 때 내가 뭐 감사일기를 내가 매일매일 써야지 이런다면 그건 어떤 강요에 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잘할 수 있잖아요. 이것처럼 아이들에게 어떤 책임감을 줘서 지속적으로 할 때는요, 조금 가벼운 것부터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부터 저는 주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원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원하는 걸 했을 때 아이가 인내심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뭔가를 꾸준히 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뭔가요? 인내심이잖아요. 인내심을 가지려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 또 내가 하기 쉬운 일부터 시작을 해야지 아이가 인내심을 가지고 책임감을 형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부모님의 시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가 책임감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했을 때 부모님이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거라도 긍정적으로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한다면요, 아이는 내가 조금 이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이걸 지속적으로 하기가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엄마가 칭찬해 주니까, 엄마가 나를 좋게 봐주시니까 내가 이거 정말 열심히 꾸준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것처럼요, 아이를 좀 더 긍정적인 시선으로 봐주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이한테 어떤 업무를 줬을 때 대부분의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가 못했을 때는 정확히 지적하시거든. 너 그거 왜 안 했어? 네가 한다고 약속해놓고 왜 안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거보다는요, 잘했을 때 칭찬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너가 한다고 한 거를 약속을 정말 잘 지키면서 꾸준히 하고 있네 라고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또요, 아이들은요, 의외로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얘기해주지 않으면요, 아이들은 잘 지키지 못합니다. 어떤 거냐면요, 화분에 물 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엄마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아이들은요, 보이는 부분에 화분밖에 물 안 줍니다. 거실에 있는 화분 2개에만 물을 주는데 엄마가 생각하기에는요, 아니 화분에 물 주라고 했는데 현관에 보이는 화분은요, 물을 안 줘서 정말 바짝 마르는 거예요. 그럼 아이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죠? 너는 생각이 있어 없어? 엄마가 화분에 물 주라고 했으면 아니 현관에 저것도 안 보여? 저 화분에도 물 주고 거실에 있는 것도 물을 줘야지 왜 거실에 있는 거에만 물을 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엄마의 관점이고요. 아이들은요, 대부분요, 정확히 지시한 거에 대해서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실에 있는 화분에 물 주라고 엄마가 정확히 얘기를 했다면 딱 그 부분만 생각을 하셔야지 뭐 집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까지 아이는 생각할 수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아이에게 책임감을 줄 때는요,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준다면 아이가 그 부분을 굉장히 쉽게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요, 제가 아이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어머니들이 한번 잘 실천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생활 속에서 아이가 책임감도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인성도 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형성이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